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좀 밝혀진 사실들이 있는데, 이제 파킨슨병의 이런 비운동 증상이 이제 파킨슨병이 진단되기 이제 수년 전부터 이제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전구 증상 중 대표적인 증상이 안녕하세요. 랜선 진료소 전은정입니다. 오늘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질환 중에 하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리울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서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교수님, 우리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네, 오늘 주제는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서동증, 그리고 안정시 떨림, 근경직, 보행장애 등의 이제 운동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뇌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몸의 움직임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파킨슨병은 뇌에 이제 그 중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흑질이라는 부위에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런 도파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가 이제 서서히 소실되어서 증상이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유병률은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 파킨슨병은 보통 노년층에서 이제 흔하게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유병률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제 그 데이터에 따르면은 한국인에서 이제 1만 명당 이제 2명에서 3명 정도의 그런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65세 이상에서는 약 1에서 2% 정도의 유병률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나이가 들수록 그 유병률이 더 높아지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노인성 질환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파킨슨병이 생기는 원인이 밝혀져 있나요? 사실 이제 도파민 신경세포의 소실로 인해서 증상이 유발되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기전으로 이러한 소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은 약 10% 정도에서는 이제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뭐 나머지 90%는 뭐 환경적 요인이나 생활 습관 등의 이제 다양한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파킨슨병이 유발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치매와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파킨슨과 치매의 차이 확실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용어의 좀 정의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치매라고 하면은 이제 인지 장애가 있으면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이제 사회생활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치매는 어떤 하나의 병은 아니고요. 이제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원인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많이 들어보신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뭐 루이 소치 치매, 이제 뭐 혈관성 치매 같은 게 거기 들어가거든요. 파킨슨병에서도 이제 치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이제 뭐 차이점을 굳이 뽑자면은 이제 파킨슨병은 이제 운동 증상을 이제 주 증상으로 하는 질환이고, 이제 뭐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다른 그 치매들은 이제 인지 장애를 주 증상으로 하는 그런 질환들입니다. 수면과 관계 있다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건 어떤가요? 파킨슨병에서 이제 운동 증상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런 비운동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한 비운동 증상 중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수면 장애입니다. 그래서 불면증도 굉장히 흔하게 호소하고요. 그 외에도 뭐 주간 과다 졸림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렘수면 행동 장애, 그리고 하지 불안 증후군과 같은 증상들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좀 밝혀진 사실들이 있는데, 이제 파킨슨병의 이런 비운동 증상이 이제 파킨슨병이 진단되기 이제 수년 전부터 이제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전구 증상 중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렘수면 행동 장애인데요. 렘수면 행동 장애라면은 수면 중에 이제 꿈과 연관해서 이제 뭐 잠꼬대를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 이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를 10년 경과 관찰을 해보니까 약 80% 정도에서 파킨슨병이나 루이 소치 치매로 진행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렘수면 행동장애는 가장 강력한 파킨슨병을 예측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만약에 이제 잠꼬대가 심하신 분들은 한번 근처 신경과를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잠꼬대가 심하다는 게 어느 정도예요, 교수님? 보통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뭐 이제 꿈과 연관해서 막 선명하게 말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행동을 취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말한다고 해서 다 렘수면 행동 장애는 아니고요. 뭐 끙끙 거리거나 이런 건 사실 뭐 흔하게 어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정도고, 대신 선명하게 말을 한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길 수가 없는 그런 증상들이거든요. 그럴 때는 한번 근처 신경과를 방문하셔가지고 수면 다원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좀 확진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평상시에는 잠꼬대를 안 했는데 잠꼬대가 생겼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은 더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사실 본인이 또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배우자분께서 이제 그런 증상이 만약에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환자분과 같이 내원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파킨슨병 하면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떨림, 저한테는 떨림인데요. 손발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온몸이 떨리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 외에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얼굴 표정이 이제는 사라지면서 마치 이제 마스크, 가면을 쓴 것 같은 그런 이제 표정을 보이게 되고 이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소리가 굉장히 작아지고 톤이 굉장히 단조로워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그런 미세한 운동을 할 때, 특히 뭐 단추를 끼우거나 이제는 뭐 글씨 쓰는 이런 미세한 작업할 때 굉장히 이제 둔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걸을 때 보면은 자세가 약간 구부정해지고 다리를 끌면서 특히 이제 팔의 움직임이 감소하는 이런 현상들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은 한쪽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뭐 한쪽에 힘이 없다, 뭔가 불편한 것 같다 이런 증상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한쪽에 힘이 없는 거는 약간 그 뇌졸중? 이게 초기 증상이랑 비슷하네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이라면은 굉장히 급성으로 굉장히 갑자기 생기는 게 특징이고 파킨슨병에서 뭔가 이제 위압감은 뭐 예전 뭐 몇 년 전부터 뭐 1, 2년 전부터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호소를 하게 되고요. 진짜 위압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면은 진짜 객관적인 그런 이제 위압감이 관찰이 돼야 되는데 파킨슨 환자분들은 실제 힘이 없는 건 아니고요. 대신 그런 이제 서동증으로 인해서 불편감, 주관적인 위협감을 호소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킨슨병을 의심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분 중에서 대표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봐라. 보통은 이제는 뭐 떨림이 있을 때는 잘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노년기에는 떨림 자체가 굉장히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 대신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 떨린다고 해서 전부 파킨슨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떨리는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이 이제 본태성 떨림, 그러니까 이제 파킨슨병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본태성 떨림의 유병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은 이제 본태성 떨림에 해당됩니다. 이 둘에서는 이제 그런 떨림 패턴의 차이가 좀 존재하는데 일단은 본태성 떨림이라고 한다면은 주로 이제 뭔가를 잡고 있거나 뭘 할 때 주로 떨림이 유발되고 이제 반대로 이제 파킨슨병은 주로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안정시에 떨림이 유발되고 오히려 뭐 할 때는 또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그게 좀 확실히 다른 그런 떨림 패턴이고요. 떨림의 속도도 약간 다른데 본태성 떨림은 이제 1초에 한 6번에서 10번 정도로 좀 빠르게 떨고요. 파킨슨병에서 떨림은 1초에 한 4번에서 6번 정도로 다소 좀 느리게 떠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통 한쪽으로 뭔가 손이 아둔한 것 같다, 좀 다리를 끌면서 걷는다. 특히 이제는 이 초기에 굉장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걸을 때 이 반대쪽 팔에 비해서 이 벽면측 팔의 이 스윙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서 뭔가 이제 그 동측으로 뭔가 아둔한 것 같다, 뭔가 미세한 운동을 할 때 좀 이상한 것 같다. 사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러한 증상과 함께 뭐 램수면 행동장애 같이 있다. 그러면 사실 병원에 바로 오셔야죠. 네. 지금 그럼 파킨슨 환자들은 가만히 있을 때는 손 떨림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펜을 든다거나 밥을 먹을 때는 떨림이 좀 덜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오히려 이 떨림이 굉장히 이제 심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 막 떨고 있으니까 그렇죠. 보이기에는 굉장히 심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 환자분은 오히려 크게 불편감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은 뭐 할 때는 괜찮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는 본태성 떨림 환자분들은 많이 불편감을 느끼죠. 뭐 예를 들어 수저질하거나 식사할 때 뭐 국물 흘리고 또 남들이 봤을 때도 막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이 파킨슨 질환이 진행이 돼서 후기가 되더라도 밥 먹을 때는 덜 떨리나요? 네, 그 패턴은 유지가 됩니다. 와. 물론 본태성 떨림, 네. 흔한 병이기 때문에 파킨슨 병이 있으면서 본태성 떨림이 또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 떨 수는 있지만 네. 파킨슨병 자체는 안정시 떨림이 원칙입니다. 네.
새로운 걸 또 알게 됐네요. 이렇게 이제 파킨슨병이 의심돼서 병원을 찾게 된다면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일단은 뭐